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경의 경제학, 추가 경정 예산, 이른바 추경을 풀면 경제가 살아날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경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규모가 12조 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1년 연간 예산이 700조 조금 못 미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할 때 결코 적지 않은 규모다. 12조라는 돈이 정부의 호주머니에서 민간으로 나옵니다. 일단 좀 돈이 나온다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지 않아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면 그 돈 중에 일부는 내한테도 오겠지 라는 기대를 할 수 있죠. 또 내한테 오지 않더라도 정말 그 돈이 꼭 필요한 지금 꽁꽁 막혀있는 부분에 윤활유처럼 착 달라붙어가지고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면 죽어가던 자영업자도 살리고 또 기업도 살려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잘 돼서 주가가 오르고 또 내 근무하는 회사의 급여도 올라간다,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경제를 좀 아는 사람 입장에서요, 이 어떤 경제정책의 한 면만을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면과 이면도 같이 들어봐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지식은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정책이 그렇습니다. 경제정책이 불러오는 선한 효과가 있고 또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경제정책을 새로 취하는 것은 적어도 지금 현 단계에서는 부정적 효과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더 많다라고 판단할 때에만 어떤 새 정책을 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경제정책은 없습니다. 장단점을 잘 따져봐야 되겠고, 또 어떤 정책을 결정을 했다면 좋은 정책, 장점은 극대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단점은 극소화시키도록 또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이것이 이제 경제 정책하는 사람들이나 이코노미스트들의 사명이기도 하죠. 흔히 경제학에 공짜 정심은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제학의 유명한 교훈이죠. 공짜 정심.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모두들 금을 캐러 너도 나도 서부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서부 개척에 영화도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도 이루고 또 패가 망신하기도 하고 희비 쌍곡선이 엇갈리는데요. 여기서 가장 영업을 잘한 식당의 영업 전술이 미국 언론에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그 식당은 점심때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공짜로 줘요. 그 황무지에 개척하러 간 사람들 무일푼도 많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배가 고프던 시절에 식당에서 점심을 공짜로 준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점심 공짜로 준다 해서 결국 허투루 준비한 게 아닙니다. 아주 고기도 많이 주고 한 번 식사로서는 도저히 먹지 못할 만큼의 많은 양을 줬어요. 그것도 썩지 않는 콩이라든지 다양한 양을 줬는데 다만 집에 가져가지는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점심때 남기고, 그리고 자기가 남으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관해서 내일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또 해줬어요. 그런데 서부 개척 시대에는 금맥을 뚫었다면 기분이 좋잖아요. 마치 도박에서 잭팟 터뜨린 것처럼. 그럼 한잔하자. 그럼 또 술집으로 가고, 영원히 뚫어도 안 나오면 속상해서 한잔하고, 그래서 술집도 잘 됐습니다. 우리가 서부 영화에서 보는 그 술집이 바로 이 공짜 정심은 없다라는 그 경제학의 교훈이 나온 그 무대란 말이죠. 그런데 점심 때 내가 안주로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을 남기고 보관시켜 놓고 왔어요. 그래?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술 한잔 하지. 근데 저녁에 술값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달치를 계산해 보니까 점심은 공짜로 먹었지만 술값이 엄청나게 비쌌어. 결국은 돈을 더 많이 썼다. 뿐만이 아니라 하지 않아야 될 소비까지 됐다. 그래서 그 영업의 전략, 점심을 공짜로 준 사람의 영업 전략이 성공했고, 그때 신문기사의 제목이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거였습니다. 공짜 점심으로 손님을 그런 다음에 저녁에 더 많이 파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목이 바로 뭐 경제정책이 공짜 점심을 먹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저녁에 지출하는 비용도 감안을 해서 본인이 잘 컨트롤하면 그것은 공짜 점심을 극대화시키고 저녁에 술 낭비는 극소화시키면 그 정책이 성공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추경이란 뭐냐? 추가 경정 예산의 약자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 추가 경정, 경은 고친다, 정은 바로잡는다, 경정, 예산인데 추가로 바로 고치고 새로 잡는다는 것이죠. 우리 지금 그 국가재정법에는 예산은 1년에 한 번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연간 단위로 한 번씩 예산을 짭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그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 달, 우리나라는 회계연도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니까요. 12월 2일까지 헌법에 그 예산안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 달 전이죠. 그때까지 이제 확정을 해서 그 다음에 1년을 쓰는데 왜 미리 짜놔야 되냐면요. 다른 경제 주체들도 대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예산을 짠다고 해서 돈이 없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 거둘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12월 달에 확정시킨 그 예산,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경정 예산을 많이 한다는 것은 일단 지난해 예산이 좀 잘못 편성이 됐거나 아니면 국가적인 재난 상황,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든지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잘못 짜서 올해 다른 변화도 없는데 다시 짠다. 이것은 사실상 정책의 실패죠. 예산 편성을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추경을 많이 한다는 거 결코 자랑은 아니에요. 뭐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경제에 해악도 많이 주죠. 자, 지금 우리나라가요, 1972년부터는 약 한 20년 동안 추경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어떤 확정적인 미래 가능성, 예측 가능한 시대를 열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추경을 문재인 대통령이 무려 9번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뭐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어쨌든 많이 한 겁니다. 많이 한 것은 자기가 짠 예산을 자꾸 고치고 했으니까 일단 정치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출범하자마자 이른바 재난지원금 준다고 해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추경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자, 정치인들은 이렇게 추경을 달고 삽니다. 왜? 선심이 되니까요. 돈 준다고 그러면 기쁘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공짜 정신은 없다. 추경을 하면 정말로 좋은 측면만 있느냐. 그 돈이요. 정말 대통령이 자기 가진 돈을 준다면 그것은 기분이 좋겠죠. 그리고 부작용도 최소화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조나 되는 돈을 줄 수 있는 대통령이 누가 있겠으며 대통령은 아예 줄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돈을 마련해와야 줄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그럼 12조라는 돈을 쓴다, 집행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디서 끌어온다는 것도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것은 경제를 아는 사람의 최소한의 상식이란 말이죠. 12조를 어디서 끌어오느냐? 지금 당장의 세금을 12조를 걷어온다? 그럼 경기 침체하지 않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세출 예산을 12조를 쓴다 했을 때 그 세금으로 걷는 징수
세입 예산도 12조를 끌어오면 통화에는 중립이죠. 그러나 그런 추경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당장에 세금을 더 내라고 그러면 그게 실제적으로 잘 안 거칩니다.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12조를 일단 써야 되는데 돈은 없는데 어떻게 쓰느냐? 빌려오는 거죠. 빌려오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은행으로부터 하는 차입금이라 해서 단기 자금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빌려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통화량이 증발되잖아요. 인플레가 온다고요. 인플레를 최대한 막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국채는 시중에 있는 돈을 끌어가니까 통화량에는 단기간 중립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시중에 있는 돈을 끌어가잖아요. 기업으로 가거나 민간에게 가야 될 돈을 정부가 끌어가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갑니다. 금리가 치솟아요. 인플레가 오거나 금리가 오르는 거, 이것이 바로 추경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는 것이죠. 그 대가보다도 추경을 풀어서 더 경제가 좋아진다는 확신이 있으면 추경해야죠. 그렇다면 결국은 12조를 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규모도 중요하지만 12조를 어디다 쓸 것이냐? 이것을 복지 예산으로 쓸 것이냐? 경기 활성화 자금으로 쓸 것이냐? 또는 관세 폭탄의 대응책으로 쓸 것이냐? 그래서 국회 심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법에는요, 예산은 정부가 짜게 돼 있고 심의는 국회가 하되 국회는 증액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는 오로지 감액만 할 수 있어요. 이 대목도 좀 미국과는 많이 다르죠. 미국은 기본적으로 예산안을 정부가 내지 않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국회 여당들이 예산안을 짜서 예산안 편성부터 집행 감독까지 다 국회에서 하고 있는 입법부가. 그래서 국회에 미국은 입법처가 그 예산처가 따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중에서도 훨씬 더 대통령의 무게중심을 더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이제 예산 편성권을 두고 국회는 심의하면서 정액은 못한다. 이러니까 지난번 12월 달에 국회가 감액하지 않았습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있지만 저는 뭐 이 자리에서 그 정파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가 않고요. 경제학적으로 추경. 자, 그래서 필요하면 추경해야죠. 그러나 추경이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추경한다고 경제가 잘 될 것 같으면 추경 많이 하면 되죠. 추경 매일 하면 되겠죠. 근데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느냐. 뒷감당하는 데에서의 그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과연 추경할 때 플러스적인 효과보다도 더 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잘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돈줄이 꽉 막혔다. 또는 전쟁이 일어나서 갑자기 써야 되는 돈이 없다. 이럴 때는 산수갑산을 다들 일단 돈을 풀고 봐야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닐 때 돈을 풀면 돈을 풀어서 얻는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돈을 많이 푸는 과정에서 빚이 늘어나면 또는 하는 차입금도 빚지 않습니까? 또 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빚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가 신용 등급이란 거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보다 국가 신용 등급이 좀 더 높아요. 자, 이 대목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담당자들이 우리나라 부채 관리를 참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 그래서 좀 감사해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 때문에 노령 인구, 은퇴 인구의 연금 지급 시기가 다른 나라보다 8년 정도 늦었어요. 이제 그 은퇴 세대들 연금 찾아가야 될 수요가 마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채 비율이 좀 낮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에 특히 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예요. 지금 무디스라든지 S&P 같은 데서 한국의 신용 등급을 비교적 높게는 보고 있지만 그러나 국가 부채가 는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늘면 그것은 결국 국가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죠.
또 부채는 빚이니까 이자가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목청을 외치면서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하면서 욕을 먹으면서까지 관세 폭탄을 터뜨리는 그 핵심은 미국이 국가 부채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 전철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추경하는 대목에서는 추경함으로 해서 풀리는 돈, 그게 혹시 내한테도 올 수 있다는 그 기대감도 중요하지만 그 돈은 어디서 오지? 이거 우리 국민들이 좀 따져봐야 우리 국민들이 예리한 뇌의 눈을 갖고 또 확실한 경제지식을 갖고 지켜볼 때 정치인들이 허두루 속임수를 못 쓴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추경에 대해서도 좀 엄정하게 그 공과 과,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이거요, 자기들 정파에 유리한 쪽으로 싹 쏟아주면 나라 망하는 첩경입니다. 그것이 바로 포퓰리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추경을 해도 정말로 이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돈을 써서 얻을 수 있는,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그 효용, 가치를 최대화시키는 그런 쪽에 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두는 번쩍 뜨고 국회에서의 추경 심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2조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의 경제학, 추경하면 경제 정말 좋아지나를 제목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